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그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청년 우대형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대형 청약 통장은 그 작년 7월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 초에도 좀 문의가 많아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게 됐고요. 일단 그 가입 자격과 가입 조건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자녀가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좀 알아두셨다가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자, 먼저 우대형 청약통장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청약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 있고요. 이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공분양에 많이 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공공분양할 때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요 내용도 제가 이제 국민주택 관련된 내용도 따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일단 또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이 청약예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 일반 분양, 민영 아파트 일반 분양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통장이고요. 그리고 또 청약 부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이 세 개는 지금은 이제 가입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이거는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고요. 자, 이제 이런 통장들이 있었는데, 자, 2009년, 이제 5월 6일 날,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뭐냐? 보통 이제 다들 만능 통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공만 됐고, 청약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분양만 됐는데, 개인이 통장은 지금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전환해야 마느냐 그랬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민간 분양이든 공공 분양이든 할 수 있는 이 통장이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2015년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다 이제 가입이 중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계속 오다가 작년 7월이죠. 7월 31일 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새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요 청년 우대형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일단 뭐 나이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또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해진 거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우대금리는 그러니까 이자를 더 높게 쳐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과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너무 기네요. 종합저축이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일단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된 배경은, 자, 저소득, 그리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이제 주택 구매 또는 어떤 임차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제형 기능을 강한 청약 통지를 이제 도입을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제형 기능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국토부 이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청약 기능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쪽 혜택을 유지하면서 그 제형 기능, 즉 이제 우대금리를 강화한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기존은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이율에 항상 플러스 1.5%를 더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참고로 이게 가입기간 같은 경우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한시적입니다. 자, 작년 7월 13일부터 해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요. 나중에 연장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입 조건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입 조건에서 이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청년 우대 종합저축이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좀 가입이 좀 까다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말이 많아서 이제 좀 완화가 됐는데요. 그 전에 한번 이제 가입 조건을 보면은 여기 보시지만 만 19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 만 35세까지 쓴 이유는 여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분도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병역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여기서는 뺀다는 표현을 했는데 더 이제 이 나이에서 더 플러스를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만약에 2년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게 2년에 대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31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이제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조건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금 가입이 안 되고요. 물론 또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좀 체크해 볼 분은 자, 이 연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나 아주 이제 젊은 사람들을 좀 겨냥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그 청년 우대형이라고 한 이유도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소득 조건 때문에 그 좀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랬는데, 자, 2019년 보시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가입 조건이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 뭐냐면은 원래 29세였는데 만 34세 이하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병적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최대 만 40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지만은 이제 여기 또 물론 소득 조건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또 동일하고요. 소득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조건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하나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이제 동일한데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본인이 무주택이 경우에는 즉 부모님이 이제 주택이 있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 수도 있죠. 이 당시는 물론 세대원이겠죠. 본인이 주택이 그러니까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이 있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가입 후에 이 조건입니다. 3년 이내에 세대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주 예정자에 한해서는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대로 이제 가입한 다음에 이제 세대주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자, 이걸 가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세대주를 바꿨다고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로 이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세대주가 3개월 이상 유지돼야 되는 거고요. 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라고 됐는데 이게 세대주로 바뀌고 나서 어쨌든 3개월까지는 이제 유지된 상태에서 이거를 저기 가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거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었지만은 추가된 내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거는 이제 부모님도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이 집이 없을 때 이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예, 이런 지금 내용이 추가됐고요. 참고로 세대원 같은 경우는 우대금리 혜택이 없습니다. 세대주로,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병적 증명서 필요한 해당되는 분들은 제출하셔야 되고 또 무주택 확인 각서를 또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별로 다 서류 내용이 좀 틀리다고 하니까 이거는 가입 은행별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요 서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선상이나 인터넷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하셔야 되고요. 직접 가서 하셔야 될 때 일단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무주택 확약서 이건 은행에 이제 문의해 보시고 이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 확인 증명서 나 그 작년 소득이 있으면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예, 이런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기준은 직전년도 이제 소득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여기 IS 가입률이라는 게 이거는 그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인데요. 예, 요거는 지금 별도로 좀 내용을 다룰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연소득 그 3천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작년 소득 기준입니다. 작년 소득. 그런데 요거는 이제 홈택스 요즘 이제 공인인증서 갖고 다 이거 이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작년에 소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올해 이제 왜냐면은 소득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 이제 취직을 했거나 했을 때 이때는 회사 직인이 있는 그 당연인도 명세표를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연소득을 합산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혜택은 뭐가 있느냐? 일단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간 그 600만원 한도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50만원 곱하기 12 하면 600만원이 되죠? 예, 연간 최대, 그러니까 600만원 한도로 일단 10년간 1.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 이게 이제 우대형 통장에서 기존 통장에는 없는 내용인데 가입기가 2년 넘을 때는 그 10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최대 500만원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예,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부분은 기존에 이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있던 내용을 일단 그대로 끌고 오고요.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우대금리라는 건 뭐냐면 현재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기간별로 이렇게 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일 때 1.8%. 참고로 이 우대금리는 이 금리는 그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데, 자, 청년 우대형 통장은 뭐냐? 무조건 1.5%를 우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그 종합저축 이율에 대해서 다 보시면은 플러스 1.5%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참고로 그러니까 10년 이후부터는 이 우대금리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납입금은 이거는 좀 별도로 이거는 딴 데서 다루지는 않는 내용인데 초기 납입금 일 때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00만원 초과할 때는 이거 연으로 되어 있는데 월입니다.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유행인데 이 1,500만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은 분양 청약에서 다룰 건데요. 여기 이제 그 1,500만원이면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이건 같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지역별 그 예치금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초반에 1,500만원까지는 이제 한도 제한 없이 넣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분양 청약도 계속 다룰 거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하는 내용들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소득공제 혜택은 뭐냐? 자, 혜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7천만원 이하입니다. 연소득.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240만원 한도 40% 한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씩 넣으면 얼마죠? 240이죠. 근데 그러니까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50만원까지 넣으면 60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간 600만원 한도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 600을 넣더라도 최대 240만원에 40%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최대 96만원이 됩니다. 이 소득공제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 우대금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청약 통장에 무조건 돈을 많이 넣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 6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참고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 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아까 가입 요건을 충족 시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입하려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다 인정을 못 받게 되죠. 이걸 오래 가입한 분들은 굳이 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자, 이렇게 전환했을 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하고 납입횟수는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우대금리를 또 적용할 때 전환하게 되면 기존 전환 원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그 우대금리도 그러니까 1.5% 우대금리 적용하는 것도 10년 한도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 연 3.3%로 돼 있죠. 그 이후에 초과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1.8%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항상 금리가 일정한 똑같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고 항상 이 변경될 이자율에 1.5%를 추가로 더 해주겠다. 예,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은행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그 전환을 할 때 그 가입은행에서 전환하셔야지 기존의 그 가입기간하고 납입횟수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전환을 한다는 거는 기존 거를 이제 해지해야 된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가입기간 납입횟수 모두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유의하시고요. 자, 취급은행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있고요. 자,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예,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전화번호가 있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 된다고 그랬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했죠. 방문 시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날 가서 하루에 이제 하시려면 한번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 이제 준비하시면은 예, 좀 가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명의 변경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같은 경우는 뭐 세대주, 뭐 부인한테 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청년우대형 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명의 변경 가능한데 언제가 가능하냐? 예, 우리 가입자가 이제 사망시라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또 사고로 이렇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야, 이럴 때는 자, 이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과연 가입받는 분들이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이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자, 작은 오피스텔이나 뭐 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무주택 조건이 항상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전용 면적입니다. 20제곱미터 한 6평 이하 이런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 예, 이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 그러니까 종합저축을 이제 전환하실 때는 기존 은행에서 하셔야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세금 이야기 돈 되는 채널 예, 함께 알아가는 채널 예, 저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내용을 계속 다루겠지만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고요. 자,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리는데 좀 도움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